최경영의 최강 시사. 예, 요즘 민주당 혁신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설화에 혁신 입지가 좀 흔들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남희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여명 비례 투표 발언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사과는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사실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실 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 있었는데 그 아들 얘기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으셨던 그렇죠. 그런 내용이긴 쭉 해요. 설명을 하면서 실현 불가능하다, 1대1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이야기는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제랑 그저께 두 차례에 걸쳐서 어리석음이 있었다.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저희가 말 하나하나에 더 고민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더 명징한 사과가 필요하다. 김종민 의원은 공식 기자회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사과의 마음은 전달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네. 이게 노인 비하나 노인 폄하다 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의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1971년도에는 사람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2012년 이 정도까지 한 50만 명대로 떨어져요. 48만 명? 50만 명 이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 40년 사이에 그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절반이 됐죠. 그랬죠. 네, 근데 작년에는 또 24만 명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반의 절반.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대별로 이익이 다 다르지. 네, 근데 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40대고 저희 아이들은 10대인데, 10대 아이들과 40대인 저도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진짜 자신들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럼 맞죠. 그래서 세대별 이익이 다른 거는 명확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명확한 거는 이제 1인 1표기 때문에. 당연하죠. 저희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데 다만 그런 세대 간에 많은 격차들이 생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젊은 세대의 그런 문제의식이나 고민들을 어떻게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근데 물론 이 발언을 그 정도였으면. 사실은 그 취지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이렇게 예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강훈 원내대표가 대한 노인회를 간다고 하는데 직접 사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직접 사과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 분들은 또 정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조금 정치적인 역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혁신위의 어떤 역할이 원칙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거를 제대로 세워보자 이런 거였죠. 그렇죠. 저희는 근데 사실 저희는 약간 일종의 외인 구단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이제 그 발언의 진정성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흔들리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좀 더 수고하고 반성하면서 하지만 또 저희가
그 계속 지속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예. 짧은 기간에 필요한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역할 그 꼭 이거는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 사실 이렇게 꾸려지게 된 계기들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거나 좀 불만을 가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이런 현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당 내부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에서 건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한 혁신위원회를 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저희는 대부분 정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당의 문제점을 좀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당의 예. 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당의 구조? 네, 당의 예. 구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예. 과정에서 결국 이제 국민들의 지지나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수련회 간담회나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거기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민주당의 문제. 네,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예. 하나는 당이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당이 민주적이지 않다. 네, 예. 민주당인데. 예. 근데 왜냐하면 이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200만 명이 넘는 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예, 네, 200만 명이 넘군요. 네, 200만 명이 예. 넘고 사실 세계에 좀 드물 정도로 진짜 많군요. 네, 엄청난 당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급격하게. 예. 네, 촛불 집회 이후에 예. 그 정치 참여 욕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에 가입하셨는데 당에 막상 들어왔는데 자신들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이 좀 더 이제 국민을 위한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 아. 네, 결국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자기들의 그 권력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냐. 예. 그래서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예. 이런 두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이걸 그런데 어떻게 혁신위가 그러면 개혁을 해서 민주당의 체질을 네네. 민주당의 체질이 이런 지적들이 맞다면 네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당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저희가 그 당원 당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혁신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예. 당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정당법상 당연히 정당에는 대의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대의원들이 지금 현재 200만 명의 권리당원들을 잘 대표하고 있는가, 그 제도 사이의 이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중앙위원회라든지 당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직도 지금 그 기반에 있는 권리당원들과 딱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해외 사례 같은 것들도 연구를 하면서 예. 어떻게 하면 당원들이 이 당이 민주적인 곳이고 네. 또 여기서 내가 참여함으로써 나의 정치적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 당 내부에. 그런 제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도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조만간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외부의 어떤 언론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네. 아까 이익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그 혁신위의 목적은. 네네. 혁신의 목적은 당내 네네. 이익으로부터 네. 자유롭게 외인 무대처럼 하고 싶다. 네네. 그렇게 이제 들어오신 건데 네. 당 내부의 역학관계에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압력, 네.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네. 막 이렇게 거슬리거나 아니면 네. 이 어떤 방해물이 되거나 네네. 뭐 허들이 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네. 그
의원님들이 다들 정치인이시잖아요. 고도의 정치인. 고도의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의사를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저희와 회의와 상관없이 이제 밖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이게 토론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토론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굉장히 건강하고 정당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토론이 뭔가 당의 정체성이나 정책이나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언론에 비춰지기로는 특정 인물을 둘러싼 역학관계라든지 이재명 뭐 그분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파 하면서 이재명, 이낙연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인물을 둘러싼 권력 관계의 다툼으로만 비춰지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실제로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경험한 바로는 이 그 소위 이제 개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제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개별 또 국회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이니까 그 개별 의원님들의 소신이나 그런 생각들은 또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파라는 건 일종의 좀 프레임인 것 같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는데 어쨌든 이 토론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의식적으로도 당의 정체성이나 그 정책에 관련된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당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죠. 의원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만나봐서 한 분 한 분 얘기 나눌 때는 그런데 근데 외부에서 말할 때는 외부에서 그 주어진 아젠다대로 말한다. 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혁신위가 내놓은 1호, 2호도 외부의 시선이 많이 작용을 한 거 아니에요? 불체포 특권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그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당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래서 당원들이 좀 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체제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불체포 특권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1호가 이제 불체포 특권 뭐 이렇게 나온 거는 외부의 시선, 당내 역학관계를 혁신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불체포 특권을 얘기한 것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당의 체질 개선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이나 뭐 이런 방향일 수 있는데 불체포 특권은 저희는 이제 일종의 응급 처방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응급 처방이었다. 왜냐하면 이 혁신위가 꾸려지게 된 계기가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뭐 코인 투자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위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리고 여러 번 이제 그 지금 현재 검찰이 사실 민주당을 영장 발부를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굉장히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계속 국회를 열어가지고 체포영장을 부결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이냐 아니면 검찰이 그렇게 뻔히 보이는데 차라리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우리는 그냥 가결을 시키고 대신 사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이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필요한 과제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 야단 많이 맞았어요. 아 그래요? 누구한테? 당원분들도 많이 야단 치시고요.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이 과거에 또 탄압받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독재 정권 시절이나 그런 시절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게 입법부의 마지막 권한인데 그래서 좀 야단도 많이 맞고 근데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았다. 근데 당내에서는 오히려 공감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결국은 그 방향으로 정리가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천 룰과 관련한 논의도 지금 하십니까? 저희가 아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인적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기득권에 그렇죠. 대한 염증이잖아요. 민주당 내 기득권 좀 버려라.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당을 위해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과격한 주문까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것을 또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가게 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또 당이 유능한 당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조화해서 잘 좋아해서 좋은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 해서 밤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준 같은 게 세워진 게 혹시 있습니까? 뭐 3선 이상, 뭐 동일 지역, 뭐 늘 나왔던 그런 말들 중에 아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지만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 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의원들이 대세 수능형이다. 소신이 부족하다. 대세 수능형이라는 게 다음에 이제 또 4년 직장 얻기 위해서 공천을 누구 따라가면 제일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세력 따라가면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 비슷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지적은? 네, 저도 이제 조금 야성이 부족하다.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그 많은 당원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 간담회 할 때. 그런데 약간 위기의식이 조금 없는 느낌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사실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물론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실망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욕심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긴 어렵잖아요. 저희가 과감한 혁신안을 내놓고 오히려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혁신이 임기가 언제까지죠? 저희 임기는 정해진 게 없는데 임기는 정해진 게 없지만 그래요? 저희가 이걸 질질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그 9월 초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은 당의 몫이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어떤 보고서를 내놓고 그게 이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되는 겁니까? 혁신안들을 내놓을 거고요. 혁신안을 내놓는다. 혁신안을 내놓고 거기에 근거들을 같이 해서 그걸 근데 이제 최고위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이후에 민주당 체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혁신의 몫이 아니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 구단일 뿐이니까요. 만약 혁신위가 내놓은 안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지지할 만한 내용이면 당연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실 것이고 그러면 당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은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당으로 거듭나려면 다 사퇴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저력이 있는 정당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결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그런 저력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저력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당이 투쟁을 통해서 커온 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투쟁을 넘어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시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투쟁을 넘어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미래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김남희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